3루 리터치 할 때 약간 말리겠네요, 형이. 이렇게 잡을 때가 이렇게 잡으면. 그 일단은 수비를 창규 선발 때 수비 안 나갔을 때 다행이었고 첫 번째가 왜냐면 수비 길어질 거 뻔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외야면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좌익수, 중견수, 우익수. 근데 이 포지션마다 뭐가 다르고 또 힘든 점이 있다면 또 어떤 점이고 이것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제 중견수 같은 경우에 이제 다 보는 선수들한테 물어보면 타구 판단은 제일 쉽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중견수가 타구 판단은 제일 쉬운데 이제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제일 많고요. 좌익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구가 약간 휘는 게 달라요. 우익수, 좌익수가. 그러니까 오른손 타자 기준으로 좌익수는 조금 이렇게 왼쪽으로 휘고 우익수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휘거든요. 오른손 타자가 치면. 그런 타구가 휘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좌익수랑 우익수를 볼 때 좀 차이는 있죠. 우익속으로 갈 때가 좀 더 슬라이스가 더 깊게 나는 느낌이거든요. 네, 많이 나죠. 선상 쪽으로. 그래서 우익수가 어떻게 보면 더 힘들지 않아요? 그게 또 근데 좌익수가 더 힘들다는 어렵다는 선수도 있더라고요. 타구가 강하지. 좌익수는 좀 강한 편이고. 국가대표로 손아섭 선수와 같이 유니폼을 입어봤었던 임창규 선수. 손아섭 선수가 외야에 있었을 때 네. 그때 기억해보면 투수로서 어떤 느낌 드나요? 그날 형 나가신 우익수. 그날 게임 안 나가시죠? 한 번만 안 나갔었으니까 그게 근데 그 경기 이제 제가 아마 기억이 그랬을 안 나요. 거예요. 이게 이제 같은 팀에서 보잖아요. 근데 이제 아섭영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었다 불안감을 있고 한데 투수 입장이나 이게 벤치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걸 없게 아섭영이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섭영이 또 노력을 한 거죠. 전혀 못 느꼈어. 네, 나도 같은 롯데에 있을 때도. 근데 자세는 불안한데 그건 저도 인정하거든요. 근데 공은 잡아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네, 자세는 맞아. 불안해요. 외야가 뛰어가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좌우로 뛴단 말이에요. 팔을 좌우로 뛰다 보니까 공의 시야가 많이 흔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낙구 지점을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뛰는 폼을 고치려고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타구가 순간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내가 뛰는 폼을 생각하면서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공을 좀 덜 흔들리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탁 잡으면 되는데 끝까지 보는 거예요 저는. 잡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 와서 잡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가 조금 불안할 수는 있어요. 3루 리터치 할 때 약간 말리겠네요, 형이. 이렇게 잡을 때가 이렇게 잡으면. 한 번 더 늦었다가 그러면 이제 강견에 다 죽는 거죠. 이제 해볼 얘기는 바로 야구의 개명 열풍 이야기입니다. KBO의 개명 붐을 일으킨 바로 야구의 트렌드세터 손아섭 선수인데 손아섭 선수가 개명하고 잘 됐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곳에서 개명한 선수들도 정말 많잖아요. 그곳에서 개명했던 선수 뭐 오태곤 선수, 뭐 오태곤도 손아섭, 강로안 선수도 보면 개명하기 전에 22경기 1할 2푼 5리다가 개명한 이후에 120경기에서 2할 3푼 6리에 홈런 4개. 스토킹 출연했었던 뭐 이우민 선수나 뭐 장민석 선수나 이야기하는 게 뭐 나도 손아섭 선수처럼 뭔가 달라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개해달라고 하는 선수들도 많았었죠. 그래서 실제로 좀 많이 바꿨던 것 같아요. 제가 바꾼 곳에서도. 그래서 뭐 좀 한편으로는 또 기쁘기도 합니다. 잘 된 것 같아서. 배종대도 여기서 바꿨나? 저희가 알고 여기 세명 있기로는 맞네. 그 말씀해 주셨던 그곳에서 개명한 선수가 배정대 선수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저 있다. 대박이다. 가시죠, 같이. 심수봉으로 바꿔야 되나? 아니 근데 사실 심수창 위원은 이름 개명한 거예요. 진짜요? 그치. 한자를 바꿨죠. 한자만. 한자를. 아니 근데 와 저희 작가분들이 진짜 잔인한 게 뭐냐면 그 개명하기 전후 성적을 뽑아왔어요. 심수창 해설위원 보면 개명 전에 218경기에서 29승 55패 거의 그 패가 2배 정도 많은데 평균 자책점은 5.09. 개명 후에는 172경기에서 13승 13패. 승패는 똑같아져요. 근데 평균 자책점 6.04로 더 올라가요. 임창규 선수는 개명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한 적 없나요? 뭐 성적 보면 하긴 해야 되는데 늦었다. 이어서 또 이야기해볼 거 국가대표로서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창 위원이 방청객이 되는 시간 국가대표 이야기. 과자 조금 드시고 저는 계시면 초콜릿 먹고 있을게요. 우선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이때 손아섭 선수가 거의 뭐 막내급이었나요? 막내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어린 편이긴 했었어요. 그때도. 예. 같이 갔던 선수들 누가 있었어요? 현종이, 광현이, 투수 쪽은 그쪽이었고 뭐 야수는 정호영, 병호영, 뭐 나성범, 또 이루수를 그때 재원이 형이 봤을 거예요. 재원이 형이 봤나? 이루수를 그렇고 포수가 이제
그때는 의지영이 안 가고 민호 형이랑 재원이 형이 갔었어요. 아 맞네. 이때 그러면 빨래 같은 것도 많이 하셨나요? 그 당시에 그렇죠. 제가 방에서 거의 막내였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은 어쨌든 이런 선수촌 안에서 다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빨래를 이제 어차피 빨래는 세탁기가 하는 거지만 그걸 들고 가서 빨래 돌리고 다 되면 가서 찾아서 다시 이제 방에 갖다 놔서 이제 선배들 이래 나눠 놓으면 각자 가져가서 입는 거죠. 아 국가대표가 그래? 다 다른 종목도 다 맞아. 똑같아요. 모든 종목 선수가. 그래 미안 잘 몰라가지고. 이 대회 결승전을 저희가 또 한번 소환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1대 0으로 뒤지고 있던 5회 동점 타의 주인공이 손한섭 선수였습니다. 이 상황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날 이제 대만 선발 투수가 그 체인지업이 엄청 좋았는데 그 체인지업이 그 임창규 선수급이었어요. 근데 직구가 15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쉽지가 않은데 갑자기 왜 고개를 들다가 숙이세요? 칭찬해주나 했어. 네, 뭐잘 가나 싶어. 그래서 그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체인지업을 안타를 쳤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체인지업을 계속 당했었어요. 그 앞에도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선수들이. 그래서 그 체인지업에 대한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마침 그게 그 공이 왔고 또 코스도 좋았어요. 그래서 동점 타로 이제 어떻게 연결됐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주루 플레이 있어서 역전할 수 있었는데 조금 미스를 하는 바람에 약간 눈치 많이 보였죠. 아 근데 그 말씀해 주셨던 주루사는 왜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좀 늦었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주루 코치님이 돌렸어요, 계속. 아 그래서 아마 제가 한번 멈췄다가 들어가서 죽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체인지업이었어요. 아, 뭐, 1, 3루에 쳤구나. 1, 3루 되는 순간 이제 1, 2루 간 공간을 봤지. 딱 보고 저길로. 딱 창규 표정으로 내려가잖아. 그래, 딱 그런 걸 딱 비슷하네. 체인지업 던지다가 맞았을 때.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아마 여기서 제가 홈에서 죽는 걸로 기억해요. 아, 일단 역전은 했네. 네, 역전을 하고 네. 쳐서 내가 한번 멈췄다가 뛰었다 들어갔어. 아 이때가 근데 저거 왜 했어요? 아니라고. 마지막. 원래 일단 우기고 아, 보면 일단 이게 멈췄네. 아 그러네. 아웃이네. 비디오 판독 있으면 했지. 이제 해야죠. 이건 할감이죠. 저때 진짜. 없었거든. 점수는 완전. 근데 져서 표정이 물론 죽어서도 그런데 막 벤치 보기가 미안한 거야. 들어왔으면 3대 1이면 3대 1이면 한결 편하게 갔는데. 하지만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승 후에 보여준 댄스가 네. 화제가 됐었어요. 저희 또 준비한 게 댄스? 있는데. 저게 말한 재균이가 말한 춤이구나. 맞네. 또 춤 못 춘다고 디스했는 거야. 어떻게 갑자기 탁 오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형님 제가 또 춤 한번 배워왔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갑자기 재균이 형이 춤을 그래도 나름 좀 리듬을 타요. 어. 워낙 많이 다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리듬감은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근데 춤은 저보다 잘 춰요. 확실히. 임창규 선수 춤 잘 추잖아. 아 창규 잘 추죠. 일단 저런 자세는 안 나오죠. 일단 기본적으로. 리듬감이 좋네. 오 뭐야 문워크까지? 진짜 잘 추네. 신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그 마이클 잭슨 노래였나 봐. 무슨 노래였어요? 라고 아니 갑자기 근데 진짜 춤 잘 추네. 신나고 치다가 야구 빼고 다 잘하네. 야구 빼고. 이후에 또 프리미어 12 초대 우승 멤버시기도 했고 2017년 WBC까지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때 뭐 기억나는 장면이나 에피소드 이런 거 있나요? 그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무래도 뭐 많은 팬분들도 기억해 주시고 많은 야구인들이 또 기억하는 그런 준결승전에 일본과의 준결승전에서 제가 대타를 나갔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타석은 좀 편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어쨌든 좀 연결이 돼서 저희가 그래도 준결승에서 이기고 결승 가서 우승할 수 있는데 좀 보탬이 된 것 같아서. 근데 그 타석이 아직도 기억에는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 2017년 WBC에서는 미국 매체 SB네이션에서 선정한 B 메이저리그 탑 10까지 선정되기도 했어요. 그건 저도 몰랐었어요. 아, 진짜요? 네, 저 몰랐었어요. 그 SB네이션에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힘 자체는 메이저리그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한 베이스를 더 가는 스피드와 묶어서 생각하면 충분히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하네요. 자신감이 또 생기네. 다시 도전해야 되나? 아니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잘하는 이유는 뭔가요? 마음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태극마크 다는 게요? 좀 소속팀에서는 어쨌든 제가 일단은 주축 선수잖아요.
근데 대표팀에 갔을 때는 워낙 선배들 잘하는 선배들도 훨씬 더 많고 제가 좀 더 끄는 입장이 아니라 끌려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형들한테 그래서 마음이 더 편한 것 같아요. 그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8년 아시안 게임에서 두 선수가 함께 태극마크를 달게 됩니다. 사실 그 전에도 친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룸메이트까지 되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창규가 인기가 많았어요. 형들한테. 네. 저보다 이제 선배 형들이 창규를 좀 탐내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어떻게 하면 데려올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뭐 좀 부탁도 하고 현수 형한테도 부탁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또 현수 형이 또 마음 넓게 이해해 주셔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좀 힘들게 모셔왔죠. 일픽. 그때 처음 느꼈어요. 아, 이게 팀이라면 이런 느낌이구나. 야, 이거 형들이 이렇게 서로 데려가려고 야구 막. 잘하면은 어때요? 그렇게 많은 형들의 구애를 받는 입장이 됐잖아요. 저도 사실 봤어요. 계약 조건이 어디가 좋나. 아서병 믿고 있는데 재계약 뭐 여부는 있습니다. 재계약 여부. 네. 왜냐면 이게 아서병이 약간 막 이렇게 좀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인데 그게 정이 가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저도 이게 그게 내가 이렇게 하지 누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막 하는 게 있도록 짧았지만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룸메이트로 겪어보니까 그 전에 친분이 있었을 때와 이건 다르고 이건 더 좋았고 이런 게 있다면 뭐였어요? 그냥 다른 팀에 있으면 사실 아서병이 좀 세 보이잖아요. 기도 세고 막 말투도 워낙 그 경상도 말투도 세고 이래가지고 좀 뭔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뭐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되게 선배지만 좀 귀여운 구석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귀여운 네, 귀여운 구석이 있고 되게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야구 그 악바리 이미지랑은. 손아섭 선수는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좀 제가 예상했던 워낙 또 유쾌한 후배고 그냥 막 조용히 그냥 바로 하면 되는데 할 거면서 꼭 할 말은 다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상을 했지만 또 예상과 똑같이 흘러가길래 하여튼 너무 저한테는 즐거웠던 추억. 개인적으로 뭐 성적이 별로 안 좋았지만 그래도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또 야구를 하면서 항상 생각날 것 같고. 근데 그 방 세 명이 다 안 좋았어요. 근데 그게 화장실 때문에 사실 좀 곤욕이 치고 화장실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자주 가요. 화장실. 장 때문에 진짜 자주 가는데. 자주 가고 아서병 한 번 가면 안 나와요. 저는 그러니까 오래 이제 가는 스타일. 한 번 붙으면 계속 왔다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카르타 물 때문에 엄청 많이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두 분은 뭐 스트레스.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없었는데 제가 귀국하자마자 완전 토하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물갈이 하셨고 한국 수원 와서 가가지고 하고 진짜 완전 난리 났었고 거기서 난리 났던 선수들도 되게 많았어요. 많았지 그때는. 너네 둘은 없었나 봐. 네. 저는 괜찮은데 그때 고생 많이 했어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이제 홍콩전 이야기인데 선발 중책을 맡은 임창규 선수 경기 앞두고 손아섭 선수가 옆에서 보시기엔 어땠나요? 그 일단은 수비를 창규 선발 때 수비 안 나가서 일단 다행이었고 첫 번째가 왜냐면 수비 길어질 거 뻔하니까 무조건 투수리잖아요 일단은. 한편으로는 좀 또 창규가 또 막 얼어 있더라고요 얼굴이 표정이. 그래서 이 형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좀 제가 더 떨렸죠. 임창규 선수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1실점 딱 했을 때는 아서병이 막 놀렸어요. 아 진짜? 네, 막 놀잖아. 경기 중에? 참쳐서 막 들어왔는데 진짜 하지 말아봐. 근데 갑자기 홈런 맞으니까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게 더 2차 폭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우. 저때 우익수네 아니지? 정훈에. 정훈에 다행이네. 어이구. 영어 앤드류 선생님한테. 매튜 할러데이. 저때 아서병 얼굴 생각났어요. 큰일 났다. 앞에서 오프닝 그 근처에서도 뭐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중학교 영어 선생님한테 홈런 맞았 그렇죠. 중학교 영어 선생님한테 홈런 맞고 이제 딱 이렇게 있는데 그때 당시도 이제 뭐 설명드리겠지 한국 와서 이제 홈런 막 놀림 받고 있는데 갑자기 규민이 형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우규민. 예, 형 그러니까 저 영어 강사한테 홈런 먹고 막 지금 난리 났으니까 규민 야 괜찮아. 난 택배 기사 또 저기 일본이랑 할 때. 근데 사실 이 대회에서는 그간 대표팀 하면은 훨훨 날던 손아섭 선수도 성적이 좋지 못했는데 이유가 같이 방을 써서가 맞나요? 그렇죠. 뭐 일단 잠을 안 재워요. 뭐 자기는 뭐 모기 때문에 못 잤다고 하는데 솔직히 잠을 안 재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낮 경기 걸리고 이러면 공이 안 보이죠. 근데 제가 말 많다 그랬는데 아서병이 또 웃긴 건 잘 딱 누워요. 딱 누웠어요. 이제 딱 자야지 하는데 어째 말하다가 장규야. 네.
뮤탈리스크랑 저 비행기랑 저기 시합하면 누가 이기겠노? 그래서 그럼 당연히 비행기가 이기죠. 그렇지. 그러면 조련이하고 바다 거북이하고 수영 시합하면 누가 이기노? 당연히 바다 거북이가 이기죠. 자, 그러면 서장훈이하고 니퍼트랑 농구 시합하면 누가 이기노? 당연히 서장훈이 이기죠. 그러면 임창규랑 설아섭이랑 야구 대결하면 누가 이기겠노? 이게 현실이다. 어떻게? 갑자기 자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그런 얘기는 왜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규가 그 전까진 저랑 상대 전적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를 만나면 자신감이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막 놀리는 거예요, 저를. 이제 자기 공 못 치니까. 그래서 이제 갑자기 자려고 누웠는데 좀 열받더라고요. 갑자기요? 갑자기 이게 사람이 자려고 누우면 이게 한 번씩 뭐 떠오를 때가 있잖아요. 이게 그 낮에부터 놀리니까 이제 계속 운동할 때부터 막 놀리거든요. 그래갖고 있다가 갑자기 누웠는데 그게 생각난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바로 이야기하면 좀 그러니까 이제 당연한 질문들 몇 개 한 거죠. 와, 이 설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와, 진짜 이렇게 기록의 사나이 이 얘기를 좀 일단 해보려고 하는데 정교한 타격의 대명사 하면 손아섭 선수입니다. 2013년은 이병규 그리고 올 시즌에는 최영우 선수의 타격왕 경쟁 당연히 의식하셨겠죠. 13년도 때가 의식을 좀 많이 했고요. 2등과의 차이가 좀 많이 났었고 거의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가다가 이제 이병규 선배님이 규정 타석에 뭐 든다 만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의식이 되더라고요. 의식을 하니까 좀 더 제가 타석에서 제 모습이 좀 무너지더라고요. 성관이나 이런 제가 그때는 또 어릴 때고 하다 보니까 이런 컨트롤이 잘 안 됐었어요. 마음의 컨트롤이.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비해서는 그래도 의식을 덜 했고 그리고 덜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계속 1, 2등 싸움을 했던 게 아니라 7등, 6등 이렇게 있었거든요. 계속 시즌을 하면서. 근데 마지막에 저도 모르게 한 단계씩 올라오다 보니까 가시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자. 그리고 그 당시에 욕심을 내다 보니까 내가 역효과를 봤던 게 이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식을 뭐 전혀 안 하진 않았지만 그때에 비해서는 평정심을 좀 더 유지는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아쉬운 게 3할 오픈 4리 대 3할 오픈 2리 이번에 2리 차이로 안 됐으니까 그래서 콩 아섭이다 이런 별명이 생겼어요. 항상 홍진호 그 프로게이머 홍진호 그 선수 때문에 타격왕 욕심 앞으로도 당연히 있겠네요. 그럼 기회가 뭐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또 기회가 온다면 뭐 언젠가는 또 최고의 이런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는 뭐 욕심은 있고요. 근데 또 뭐 좋은 점은 반대로 좋은 점은 이게 또 전혀 가능성이 없으면은 또 사람이 뭔가 이 약간 포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런 될까 말랑 될랑말랑 이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나태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쫓아가야 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또 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차곡차곡 쌓아 나갔던 안타가 이제 1,904개, 2,000 안타는 뭐 다음 시즌에 진짜 별일 없으면 달성하실 테고 3,000 안타에 대한 욕심 어떠세요? 물론 먼 이야기긴 해요. 아직은 뭐 2,000안타도 못 친 선수가 뭐 3,000안타를 뭐 이야기한다는 자체도 너무 뭐 빠르다 생각은 하고, 근데 이제 3,000안타라는 게 아시아에서도 딱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2,000안타를 제가 뭐 야구를 하면서 2,000안타라는 꿈을 가지고 처음부터 야구를 하진 않았잖아요. 하진 않았고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었고 정말 그냥 한 시즌 한 시즌 제가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쏟아붓다 보니까 어떻게 지금 2,000안타라는 대기록이 정말 눈앞에 와 있는데 3,000안타라는 기록도 분명 제가 지금처럼 좀 초심 잃지 않고 좀 더 몸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또 언젠가는 대한민국에서도 꿈의 숫자인 3,000안타의 기록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 우리는 2,000 피안타 정도 맞아. 괜찮죠. 피안타 2,000개는 이지로 맞지 2,000 피홈런 말고 피안타 왜? 2,000 피홈런은 달성이 안 되고 2,002루타 뭐 이런 거. 2,000루타. 2,000루타는 이미 맞아? 아직 그 정도는 아니죠? 아직 그 정도는 아니. 아니 저희 작가분들이 조사하기로 네. 어릴 때 엄청난 사고뭉 치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때 시합하는데 그때 미성 초등학교였나 그랬을 거예요. 연습 게임 하다가 제가 대답을 한번 맞았어요. 네. 한 대 맞았어. 오케이. 두 번째 또 맞았어요. 귀 물어 뜯었거든요.